뭐 오늘 국내외 뉴스는 그렇게 큰 게 없기 때문에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냐 이야기죠. 법정 화폐의 타락이라는 부분입니다. 법정 화폐의 타락. 전 세계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고, 왜냐하면 종이 화폐를 매년 대개 국가가 7에서 8%를 늘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를 8% 정도 하니까 좀 많이 찍어내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465원대까지 이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원화가 계속 이제 약세가 되는 거죠. 이 투자 세계를 다루게 되면은 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천재들을 보지 않습니까? 천재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전 세계 천재들 여기 보시죠. 제임스 레비시님. 제임스 레빗이 이 업계에 상당한 내공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펀드 매니저 출신인데, 제임스 레빗이 님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굿 이브닝. 정부는 절대 빚을 갚지 않을 겁니다.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원화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치가 절하될 수 없는 자산뿐입니다. 그것을 디베이스드 가치가 절하될 수 없는, 시간이 가더라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가지라는 거죠. 정부가 빚을 줄일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이런 통화량 증발이 멈출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더 많이 찍어낼 겁니다. 그러면 달러 대비 원화 약세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더 많이 하락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제임스 레비시 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오란 님이 투자 경력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으니까 제임스 레비시 님이 이렇게 합니다. 2015년에 제 스스로 직접 조사해 보지도 않고 비트코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임스 레비시 님이. 그러니까 밑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제임스 레비시 님 같은 그런 대가들도 실수를 하셨네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투자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여러분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테드나 서클, 그리고 미국 달러화 지표를 그냥 갖고 계시면은 10년마다 50% 여러분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10만 불을 갖고 있으면 10년 지나면 5만 불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5년마다 25%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 달러 발행량이 더 늘어나면서 점점 더 가치 하락 속도와 크기가 증가합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훨씬 더 가속화되겠죠. 원화를 찍어내는 속도뿐만 아니고 달러와 대비해서 계속해서 약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돈을 계속해서 이런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더 많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화폐 가치, 구매력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절반으로. 옛날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찍기 때문에 최근에 올수록 훨씬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가치가 여러분 떨어지는 속도가 4년마다 20%씩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축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통화량 증발도 있지만 동시에 달러와 대비해서도 상대적 약세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런 약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화폐로 따지게 되면은 어제 보셨다시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 주식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상대적 비트코인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 가치를 재보면 전부 다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가치가. 애플 가격이 주당 24달러가 270달러 됐으니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정 화폐 기준으로 본 겁니다. 법정 화폐 스탠다드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좀 환산하게 되면은 0.1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주식 수가 2015년에는 애플이 1.78주였는데 지금은 40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올랐고 상대적 수익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법정 화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수익성이 높은데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다 마이너스가.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법정 화폐 세계에서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법정 화폐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이제 이거를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부가 다 이런 가격이 내린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 자산의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 같은 거를 할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테드나 서클을 꼭 구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테드와 서클은 자산 정식 수단은 아니다 이야기죠. 거래 결제 수단인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왜 합니까? 자산을 정식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산을 정식하게 하기 위하면 그런 정식 수단이 비트코인을 사야지 여러분들 테드 서클을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방송에서. 테드와 서클은 달러화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에서 거래 수단으로서 굉장히 유력하지만 가치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도 소개해 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0.1 비트코인을 가지고 구매 가능한 주식 수입니다. 2015년 12월 말에는 비트코인 한 개가 430불이었고 2025년 10월 말에는 1969불입니다. 애플 주식을 2015년은 0.1 비트코인 가지고 1.78주만 샀지만 지금은 40주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실질 가치 상승률은 더디고 비트코인 실질 가격 상승률은 더 높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테드와 서클은 거래용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돈을 벌기 위한 투자용인데 테드와 서클에 돈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강남 아파트 구매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 화폐 기준으로 보는 데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법정 화폐 기준으로 보면 화폐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7에서 8% 정도 추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주식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통화가 공급이 되니까 그것이 비례해 가지고 계속 오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캐나다에 있는 한 전문가가 한 거죠. 이 초록색이 집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집 가격이 상승하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건 법정 화폐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여기에 감색으로 표현된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50년 60년 정도 법정 화폐 기준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자산 관리하는 사람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남 압구정동 50평 아파트가 2015년 말하고 2025년 말에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2015년 말에는 이런 대략적인 겁니다. 18억 원 정도 됐고 2025년 10월에는 60억 정도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입을 쫙 벌리는 거죠. 야, 집값이 한 3배 이상 뛰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일에 가격을 지불한다고 하면은 2015년 말에는 비트코인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까 3,551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5년 10월에는 43개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비트코인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법정 화폐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 가운데 한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할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압구정동 50평 아파트를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10년 지나면은 10년은 마이클 세일러가 예상한 것처럼 연율 29%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2015년엔 비트코인이 1178개가 필요하고 그게 1216개가 아니고 보시죠. 3551개가 필요하고 2025년 10월 말에는 43개가 필요하고 만일 환율이 1600원 1600원 말도 안 되죠. 1600원 유지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9개 환율이 여러분들 2000원 되면 비트코인이 7개 정도가 면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그냥 재미삼아서 해본 겁니다. 재미삼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할 때 이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15년하고 2025년 사이의 평균 성장률로 기준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최소로 29%로 가정을 하고 그렇게 이름 잡더라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안 사겠죠. 강남 아파트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아파트 살고 이런 깔고 있는 게 원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올라서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다르게 바꾸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모든 자산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하고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좋죠. 평당 가격이. 이게 모두 다 법정 화폐 기준으로 본 겁니다. 법정 화폐 기준으로. 이걸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바꾸게 되면 완전히 전부가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 이러면 너무나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환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1600원 기준하고 1600원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00원도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본 거죠. 10년 만에 아파트 구매에 필요한 BTC 개수가 3,551개에서 43개로 82.5배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2035년 환율 시나리오, 2035년 말에는 아파트 가격이 200억을 넘어서지만 200억이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BTC 가격이 130만 달러에 근접하기 때문에 필요한 BTC 개수는 환율 수준과 무관하게 10개 미만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캐시우드는 연평균 70%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마이클 세일러는 가장 보수적으로 29%, 톰리는 17%, 그다음에 이제 릭 엘드만이라는 그런 투자 자문사 CEO는 33% 이렇게 예상하니까 29%는 굉장히 최소한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참조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휴스턴에 주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해 보면은 로스앤젤레스에는 57만 불 집이 101만 불로 올랐는데 비트코인 개수로 따지게 되면 2015년에는 1331개가 필요했고 지금은 9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죠. 2015년 말에는 961개의 비트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2025년 10월에는 7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자산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원화나 달러화로 여러분들 가격을 측정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게 주택이든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비트코인으로 환산해 가지고 비트코인 몇 개를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느냐, 비트코인 0.1개를 가지고 애플 주식을 몇 개를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전부가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10년마다 50%, 5년마다 25%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는 훨씬 더 여러분 더 심하겠죠. 통화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원화는 49%, 10년마다 구매력이 한 50% 가까이 하락합니다. 거기다가 달러화 대비 약세까지 따지게 되면 더 훨씬 심하게 이런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환율을 고려하게 되면 원화 표시 자산의 구매력 하락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에서 한 분께서 현금이 동원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미국의 기술주를 많이 샀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더 추가적인 돈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 있는 거를 가지고 일부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9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좋은 투자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겁니다. 기회가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투자하는 사람한테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종류는 이제 금융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고 투자 결정은 여러분이 잘 고민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은 달러든 엔화든 원화든 위안화든 간에
법정화폐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대를 살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보시죠. 천재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천재죠. 1993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잭 말러스,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세계화하고 있는 그런 CEO죠. 이 양반이 이제 나와 가지고 1분 27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편견도 들어있겠지만 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인터뷰가 잭 말러스는 비트코인을 다른 알트코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죠. 비트코인의 가치 잠재력을 50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잭 말러스는 비트코인을 화폐의 가치 저장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고 가치가 하락하는 디베이스먼트 시대에 가치를 저장하고 증식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가능한 많은 BTC를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절대 팔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터뷰에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 가지고 조금 깊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유일한 가치 저장소이자 거대한 경제적 기회입니다.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하나는 가치를 손실을 보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 가치를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잭 말러스는 BTC를 다른 암호화폐와 분리하여 유일한 기회로 규정합니다. 현재 시장 관점에서 최소 2조에 3조 달러의 기회가 형성됐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가치가 500조 달러 규모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화폐의 가치 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더 많은 여러분들 확신을 갖게 되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법정화폐의 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보는 겁니다. 둘째, 장기적인 목표는 BTC를 무한정 보유하는 것입니다. 바구니가 아닌 보존을 위해 취득해야 되고 최종 목표는 가능한 많이 사서 영원히 보유하고 절대 팔지 않는 것이라고 명확히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을 마구 찍어내는 시대에 통화량 평창이나 정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자산 가치를 증식할 수 있는 수단, 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새로운 클래스의 자산권으로 비트코인을 소개하는 겁니다. 잭 말러스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이런 다른 인터뷰에서 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터뷰를 똘똘하게 생겼죠. 젊은 사람이.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길게 자기 입장을 소개했는데 이것도 이런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잭 말러스는 비트코인의 고정된 공급량이 극도의 희소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국가 차원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가격은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합니다. 누구든지 뭐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왜 이렇게 내려가냐, 뭐 그거는 현물 시장에서 내놓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수요가 이런 못 따라오니까 가격이 당분간 내려가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 잭 말러스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잭 말러스는 자기 사업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니까 비트코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희소성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나 연금, 기금, 국부펀드 등의 구매력으로 인해 수요가 더 폭증하게 되면은 그걸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을 오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통화량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대에 어떤 식으로 돈을 보존할 겁니까? 달러를 갖고 있을 겁니까? 그거는 뭐 아니라는 걸 밝혔지 않습니까? 5년마다 25%씩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금을 가질 겁니까? 금은 생산적 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금값이 올랐지만 역사적으로 금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S&P 500도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보험용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은 살 겁니까? 금이 아니면 은도 아닌 거죠.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그 돈을. 어디다 넣어야 하겠습니까? 미국의 기술주? 뭐 괜찮겠죠. 한 30%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인플레가 여러분들 한 10% 정도 10% 정도를 여러분들 화폐 공급이 7, 8%가 10% 정도라고 넉넉하게 잡고 하면 20% 정도를 남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산 할당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유력하게 그걸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비트코인 공장에 가지 않습니다. 살려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12만 불에 충분한 비트코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기간 수요가 늘어나면 13만 불 오파할까요? 14만 불 올파할까요? 15만 불 올파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희소성이 분명히 이런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ETF와 잠재적으로 미국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오는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구매력은 그들이 찾고 있는 공급을 발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잭 말러스 오늘 타임라인에 잭 말러스 인터뷰가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린 상태지만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현재의 통화 시스템의 고장, 이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100시간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신념을 일단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했겠습니까?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투입했으면 30이면 150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죠. 그죠? 150시간. 3달이면 450시간 정도 투자한 겁니다.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자산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폐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겁니다. 화폐 시스템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저 자신도 투자 자산으로 접근했는데 들여다 보면서 야 이게 투자 자산 이상의 전체 화폐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하고 이런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들 이야기를 계속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그런 사업가죠.
제프 부스는 캐나다 최대 기술 건설 회사인 빌드 다이렉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CEO입니다. 책도 짓고 이제 부자니까 이렇게 강연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사시는 분 같은데, 제프 부스,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이런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거나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뭐 단순하게 이런 투자 대상이나 새로운 자산군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체제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체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정치인들은 그것을 고칠 의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인이나 투자인자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나름 방법으로 여러분들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제프 부스는 기술 발전이 필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가져오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점점점 상품의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모든 기술은 디플레이션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 화폐 시스템은 인플레이션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 여름 국가의 경제 체제는 돈을 계속 찍어다 이러면서 자기 체제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현대 국가에 이름 사는 시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봉급이나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체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거를 제프 부스란 사람은 블로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체제가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맞는 자기의 자산과 재산과 봉급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퇴자들이 뭐죠, 아이고 뭐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냥 5년마다 25%에서 뭐 더 25% 플러스 알파만큼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 부동산 또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해당 자산의 내재적 매력 때문이 아니고 현재의 법정 화폐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치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뭐 단박에 이런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 시스템 자체가 고쳐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화폐 자체가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현행 화폐 시스템이 고장이 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돈을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돈으로 보유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이 10년 만에 특히 자국 화폐인 리라 가치가 93% 이상 여러분들 떨어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겁니다. 달러화가 덜 떨어지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고장나지 않은 화폐가 필요한 거지. 고장나지 않은 화폐.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지 모르시겠는데 나는 이런 방송 준비하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엄청나게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체제에 의해서 은퇴한 사람들은 특별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40년 정도 이런 방어 수단이 없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앉아서 다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돼버리는 겁니다. 제프 부스는 자산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화폐가 고장났기 때문이며 돈을 어딘가 다른 곳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화폐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자산이 필요하지 않고
돈을 돈 안에 보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인터뷰 전문입니다. 전문인데 이제 기업의 CEO를 해놓으니까 제프 부스라는 분은 좀 넓게 보네요. 사물이나 이런 것을. 이 시스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네요. 화폐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을 다른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미국의 기술주를 보관할 거냐, 금괴를 살 거냐, 금 ETF를 살 거냐, 스테이블 코인을 살 거냐, 비트코인을 살 거냐, 그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프 부스는 사람들이 자산을 보유한 이유가 화폐가 고장났기 때문인데 그 화폐 고장을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잘 거론하네요. 법정 화폐가 늘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CURR입니다. 그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달러와 같이 하락하는 퍼센테이지가 최근에 오면서 더 빨라지지 않습니까? 법정 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급속히 구매력을 잃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구매력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냥 어리숙한 사람들을. 잘 몰라서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냥 현금 갖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토마스 메시 의원 MIT를 나왔을 겁니다. 엔지니어고 농부고 발명가고 그리고 아마 개인적으로 특허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 켄터키 출신이죠. 하원 의원입니다. 토마스 메시. 토마스 메시 의원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책을 한 권 읽은 겁니다. 무슨 책을 읽었는가 하니까 비트코인 스탠다드란 책을 읽고 야 이게 근본적으로 미국의 화폐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구나. 미 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유가 굉장히 좀 유연한 사람 같습니다.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은 비트코인 스탠다드란 책을 통해서 현재 화폐와 연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돈을 계속 찍어가 여러분들 부채 중심의 체제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미국이 갖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책을 통해서 본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이러한 통화계획에 대한 의회 내의 지지도가 10년 만에 10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철학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비트코인은 경제학 학설사에서 보게 되면은 오스트리안 학파 제가 여러분도 학문적으로 굉장히 좋아한 하이에크 교수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화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화폐. 그게 아주 이상적인 것이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평소에 여러분들 경제적 철학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게 자산 수단으로만 그친 게 아니다 이야기죠. 그거를 토마스 메시 위원도 깨우친 겁니다. 미연준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 계속 통화량을 여러분들 증가시켜 부채 중심으로 나라가 끌어갈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자기의 저축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그래서 이 토마스 메시 의원이 여러분들 미연준 폐지 법안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 상세히 보시게 되면은 메시 의원은 비트코인 스탠드라는 책을 읽은 이후에 현행 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우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미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재도입했는데 놀랍게도 하원 내에 미연준의 문제점과 화폐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깨우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10년 만에 연준 폐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10배나 적응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 책을 듣고 싶은 누구에게나 제가 경고하지만 오디오북의 80%는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화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냥 투자 자산이만이 아니고 그게 바로 화폐 제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화폐 제도하고 현행 화폐 제도에서 시민들은 자기의 저축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이 세이프 아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철학이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갖고 있는데 또 이분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싫어하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이 토마스 메시 의원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비트코인을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피 같은 돈을 투자할 때 미국의 성장주 위주의 ETF 투자를 대부분 채우지만 최대 10% 정도의 자산을 비대칭적 수익률을 갖고 있는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논지를 제가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참정 이 문제를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뭐를 알게 됐는가 하니까 이게 근본적이고 현행 화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 거죠. 여기 세이폴드 아무스란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결정하실 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결정하실 때 법정 화폐 기준으로만 수익률을 보지 않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다르게 볼 겁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는 부분들이 제 자신이 젊은 날부터 여러분들 제대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셔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고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고 승리하는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Understanding Bitcoin will change how you see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오스트리안 학파의 통화론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종류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안 학파 경제학 여름 학계 가운데도 오스트리안 학파는 하이에크나 미제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지상주의 학파들이고 흔히 자유주의 철학자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30대 여러분들 프리드리크 폰 하이에크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여러분들 사상적으로 완전히 정립이 됐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여러분 찾아가다 보니 결국은 오스트리안 학파의 사상적 맥하고 여러분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이 책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경제학적 역사적 맥락에서 건전화폐의 기한으로 위치졌습니다. 사운드머니로 다시 돌아간 거죠. 정부가 막 발행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영향을 바탕으로 법정화폐의 구조적 결함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트코인이 문명 발전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적합한 지적이네요.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국가가 임의로 발행량을 여러분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화폐가 출현한 겁니다. 이제 한번 소개해 드렸을 겁니다. 초기 화폐는 뭐 조개비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가축 이런 것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국가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가 화폐 독점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화폐를 막 찍어내는 겁니다. 금주화를 여러분들 뭐 이상한 것을 이름 집어넣어 가지고 금 함량을 낮춘다든지, 은주화를 은에 이런 불순물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이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폐를 타락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화폐 약탈, 중국과 인도의 은화폐 붕괴, 전부 다 여러분들 이 물질을 넣어 가지고 화폐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대신해서 원래 화폐로 정신을 복원한 것이,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배로 고정되어 있고 작업 증명 알고리즘으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희소성으로 변환해 금보다 높은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을 달성하고, 에너지를 투입해 가지고 에너지가 보안을 여러분들 제공하는 그런 네트워크 비용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죠? 알트코인은 중앙화와 쉬운 발행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보시고, 지금 이제 뭐 여기 오늘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신 분이 계시는데, 제 이야기는 10년 20년 30년 세대 간 부의 이전으로 이런 생각할 정도가 되면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년 20년 정도 이런 보시고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고,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 그냥 투자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안 하면 당신 화폐 가치가 그냥 뺏기는 걸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를 어떻게 보존합니까? 달러하고 똑같이 계속 떨어질 건데. 미국 달러와 같이 이러면 5년마다 25%씩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가지면 괜찮습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달러하고 1:1 연동이 되니까. 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1년 가격 성장률이 6에서 8% 정도고, 지금 최근에 얼마 여러분들 급격히 뛴데 역사적 평균은 6에서 8% 정도지 않습니까? S&P 500보다 안 되고 통화 정발량하고 거의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겨우 유지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단기적으로 전망하거나 그럴 능력은 없으니까. 아니 9만 원대 이름 떨어지면 사기가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그때 냉큼 사야 되죠. 돈이 있으면. 구매력을 빼앗기는 거지 않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자기 이름 돈을 다 빼앗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죠? 구매력을 여러분들 다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세이퍼드 아무스가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화폐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변화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하고 법정화폐 스탠다드. 강남 아파트는 법정화폐 스탠다드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법정화폐 스탠다드로 보면 20불짜리 여러분들 주식이 200불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스탠다드 보시면 전부가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전부가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은. 좌익이 왜 됩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익이 왜 됩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생관도 바라보는 것에 따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스탠다드하고 피아트 스탠다드, 법정화폐 스탠다드를 비교해 봤습니다. 수학적 희소성 및 에너지를 투입하죠. 여기는 그냥 정부가 명령하면 그냥 종이로 찍어내는 겁니다. 공급량은 2100만 개입니다. 여기는 그냥 중앙은행이나 미 연준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무한정 발행이 가능합니다.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비트코인은 여러분 디플레이션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법정화폐는 인플레이션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분산돼 있죠. 이건 중앙집중형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정화폐 스탠다드로 보면 계속 모든 것이 가격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통화량을 늘리니까. 비트코인은 커뮤니티 레벨인 거죠. 강제적 법적 지불 수단을 지정하는 거.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하고 법정화폐 스탠다드란 관점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법정화폐 스탠다드 세계에 살아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스탠다드란 개념을 받아들여서 실용화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큰 집에 투자하거나 그렇게 안 하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란 아마 오디오북 같습니다. 피아트 스탠다드, 법정화폐 기준.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면서 자꾸 코인 이야기하는데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를 딱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1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런 구매 가능한 주식수는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2015년은 1.78주를 살 수 있습니다. 애플을. 2025년은 40주를 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0.9주를 살 수 있고 21주를 살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 스탠다드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법정화폐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런 부풀려 있지 않습니까? 다 어마어마한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10년 정도 되면은 구매력이 이런 절반 정도 떨어졌으니까 다 부풀려져 있는 거죠. 작은 사례로 이게 여러분들 피아트 스탠다드 법정화폐 기준이고 이게 0.1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이게 여러분 뭔고 아니고 비트코인 스탠다드인 겁니다. 그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명목 화폐 기준으로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개수로 따지게 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또 보면은 린 엘든이라는 분입니다. 린 엘든은 거시 경제학적 관점의 법정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비트코인의 역할을 분석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 전략가입니다. 그녀는 블로큰 머니라는 책을 통해서 현행 법정화폐 시스템이 왜 실패했고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장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거를 개인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산을 지키려면 이게 그냥 무슨 뭐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일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여러분들 이 블로큰 머니란 책을 보면은 법정화폐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영구적인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의 저축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그런 게임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것. 토마스 메시 의원이 미 연준을 폐지하겠다. 왜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영구적인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우친 겁니다. 린 엘드는 화폐 역사를 통해서 희소성과 불변성이 건전한 화폐의 핵심을 강조하고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괜찮은 사례가 비트코인으로 본 겁니다. 그녀는 비트코인 최고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석하고 이 에너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불변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다른 화폐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썼는데 인플레이션 친화적인 시스템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믿는 달러화가 10년마다 구매력이 여러분들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은퇴 시점에 100만 달러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은 그냥 예금 적금 넣고 CD 같은 거 사가 여러분들 배당 좀 받고 살면은 10년 지나면 100만 불이 50만 불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점점 자기의 구매력이 낮아지는 것을 어느 날 여러분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식장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여러분 장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우성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식 가격이란 것은 오르고 또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현금이 있으면은 내릴 때 더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10만 불이 깨져가지고 9만 불이 되고 7만 불이 되고 6만 불도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10만 9만 불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14만 15만 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 시계를 1년 2년으로 두게 되면 조급하지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두면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싸면 더 좋은 거죠. 더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다른 정권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단기적인 전망이나 이런 건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정도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확신이 됩니까? 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 이게 결국은 오스트리안 학파의 화폐 개념을 가장 현실에 잘 구현한 상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긴 시각을 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치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강의 이 방송이 여러분 뭐죠? 자산을 보존하고 자산을 증식시키자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냥 당하잖아요. 모르면. 은퇴자들이 그냥 모르고 여러분들 CD나 사고 예금 적금하면 그냥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여러분들 재산이 10년마다 여러분들 2분의 1씩 줄어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4만 시간 6만 시간 정도를 투입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 100시간도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천재입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은 당신은 평생 4만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 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이름도 불릴지에 대해서 100시간을 쓰는 것을 또 안 쓴다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볼 때는 100시간 정도는 쓰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인데 4만 시간 6만 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들여가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발언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노력에 비해서 4만 시간입니다. 돈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 너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세일러는 이 돈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학습과 이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충분히 소화해가 여러분들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여러분들 8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겠습니까? 정보를 보면서. 그 정보와 지식을 체계화했으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4만 시간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6만 시간 투입한다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trying to make money.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100시간 정도는 투자를 할 만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죠.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9만 불까지 틀어졌으니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사야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나름의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받으시라는 이야기인 거죠. 누가 이렇게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가 여러분들 전달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런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식을 다 아울러가 여러분들 다 종합해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냐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이 평생 4만 시간 어쩌면 6만 시간을 돈을 벌기에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불릴지를 알았는데 평생 100시간을 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들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가 여러분들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리스크를 대하는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회사의 근본은 변함이 없다. 확신 있는 사람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사겠죠. 뭐 220불 21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불안한 사람은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같으면 사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400불 하던 주식이 이러면 220불까지 떨어지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돈을 좀 여러분들 불리거나 돈을 유지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냐 이야기죠. 500개 기업 가운데 태반은 이런 돈을 못 버는 기업인데 생각들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돈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가 또 어제 멋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100시간 공부한 사람 중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을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100시간 공부한 사람들은 100시간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갖게 되는 거죠. 야,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공부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 확신이 안 쓰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MSTR이 이름 420불까지 올랐다가 지금 210불까지 떨어졌는데 달러가 이런 현금이 있으면은 야 이게 진짜 공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가 필요한 거죠. 공부를 해야 그래야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컨빅션 인베스팅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컨빅션 인베스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제 이야기를 했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이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 보시죠. S&P 500 기업들 중에서 태반은 이러면 돈을 많이 못 남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S&P 500 기업 가운데 이런 10개가 전체 부의 20%를 만들고 100개가 56%를 만들고 1000개가 100%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기업의 이름들 많은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투자할 필요가. 상위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낳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P 500을 왜 투자하냐 이야기죠. 투자 기업 수 줄여라. S&P 500이 좋은 지수니까 500개 하지 말고 230개만 투자해서 SCHG 같은 이렇게 그렇게 줄여라. 그럼 투자 수익률이 2에서 3% 정도 올리는데 그런 거를 이런데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S&P 500을 그냥 사지 않습니까?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자료를 보면 얼마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미국 기업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좀비라는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톱 10개가 이러면 20%를 부를 생산하고 톱 100개가 이러면 56%를 생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상위 3.6%의 기업들이 투자자를 위한 평생부의 100%를 창출했습니다. 하위 96.4%의 기업들은 제로부를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수종적 투자, 능동적 투자라는 궁극적인 광고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너무 많은 기업에 분산된 ETF 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발추너스 기자가 여러분들 블룸버그에 있기 때문에 어느 ETF를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지나치게 분산된 ETF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절할 정도의 좁은 ETF를 투자라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 성실한 전문가인 조 버넷 씨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수종적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장을 구매한다면 VOO IVV 같은 S&P 500에 500개 기업이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소유한 기업들의 96.4%는 부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더 나은 방법을 찾는데 제 방송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의 대부분의 부는 소수의 극소수 기업이 창출합니다. 인덱스 펀드처럼 그렇게 투자해서 안 됩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위 기업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술주 투자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기술주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와이오밍주의 상원 의원인 루미스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간과할 수도 있으시겠는데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한 게 이런 뭡니까? 비트코인이 트랜잭션을 하는데 쉽고 빠르고 싸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여러 번 아마 들으셔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인류 역사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의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인 거죠. 걷는 것에서는 바퀴를 사용한 것도 모두 다 거래 비용을 줄이는 역사지 않습니까? 팩스에서 여러분들 이메일을 쓴 게 다 거래 비용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런 국제 송금을 하니까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은행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기던 스위프트 이런 은행 송금 시스템에 비해서 너무 빠르고 여러분 너무 싸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거래 비용이 워낙 낮은 겁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그거를 지금 루미스 상원이 형이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프리덤머니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겁니다. 국제 송금 비용을 10분의 1을 줄이니까 은행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들 이익을 전부 다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혁신 중에 혁신인 거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상원의원이. 이 상원의원이 뭐죠? 거래비용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라는 분은 이 업계에서 굉장히 좀 알려지신 분인데 BTC는 성숙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시는 자산에서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10% 정도는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산활동에서 비대칭적 수익이 막대하게 높은 새로운 자산인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오라는 분이 아마 중국계로 아주 부자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교분을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CG하고 이렇게 교분에 있는 걸 봐가지고 되게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은데요. 그냥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없고 하는 건데 글을 하나 올렸네요.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CG를 만나가지고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CG를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인데 약간 음모론적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돈을 버는 세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우 씨는 현재 금가 폭등이 대중이 패닉하는 동안 부자들이 축적하기 위한 조작된 시장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뭐 절반 정도 믿을 수 있고 절반 정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작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금은 단순히 법정 화폐를 흡수하여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기 위한 전략적 다리이고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일정 가격의 목표대로 진입시키게 되는 글로벌 부의 재설정과 권력 이동이 진행 중이므로 대중은 이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패닉 세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부를 가진 사람들이 싸게 좋은 자산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약간 음모론적 시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처가 뭔가 하니 CG하고 나눈 대화에서 CG가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공개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이게 이제 글로벌 엘리트들이 싸게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여러분들 개인 소유자가 많으니까 흔들어 가지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 국영펀드까지 비트코인을 조용히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좀 음흉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조작되고 있고 대중이 패닉일 때
부자들이 축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CG가 말했습니다. 금은 달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기 전에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 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두바이 심지어 서방은행들까지 금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금은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출입니다. 금이 유동성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자산 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금을 4,500불까지 끌어올린 동일한 자금이 BTC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글로벌 부가 재설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작전도 가능하겠죠. 개인 투자자가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싸게 팔 수 있도록. CG는 미소지엄에서 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정된 권력의 이동입니다. 금은 미끼입니다. 비트코인은 최종 목표입니다. 리셋보다 여러분께서 앞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모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비트코인 시장은 특별하게 개인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자들이 많이 싸게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다.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읽었는데 한 번도 이런 음모론적 시각은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런 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70%를 갖고 있는데 이 시장은 역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비트코인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이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싸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우라는 그런 중국계 부자가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뭔가 하니까 CG하고 막역한 사이 모양. CG가 하는 이야기를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각 세계가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은 판을 흔들어서 패닉 세일 놀래가 이름 내놓도록 하고 이런 그거를 매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10만 불 수준 정도가 그런 수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9만 불까지 떨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참조 뭐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X를 통해 가지고 뭐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좀 더 우리가 시야를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업무가 없겠습니까? 계략이. 그리고 중국이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중국이 여러분 중국의 국영기업들을 동원해 가지고 충분히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중국의 국영기업을 동원해 가지고 주식 이걸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 정부가 좀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신념이 없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한 9만 불 떨어질 때 한국 정부가 좀 사면 좋겠죠. 시장이 아니란 거 아닙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손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여담 하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참 자유로운 나라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겁나네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은행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보는 겁니다. 디뱅킹. 은행에서 그냥 퇴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겁나죠? 어떤 사람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관심을 가졌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둘째 아들 아주 똑똑한 분이죠. 에릭 트럼프가
한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주로 4만 불대에서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을 왜 관심을 갖게 됐는가 하니까 아버지가 권력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거래은행이 은행에서 우리를 퇴출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뱅킹을 시켰다는 거예요. 갑자기 돈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금융수단을 생각하다가 비트코인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걸 에릭 트럼프가 이야기해요. 에릭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행사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물러간 다음에 거래은행으로부터 디뱅킹 된 것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네요. 제프 부스가 나와 가지고 로간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겁나네요. 특정 사람을 그냥 은행에서 제거시켜버리는 겁니다. 캐나다 최대 기술 건설회사인 빌드 다이렉트의 공동 창업진 제프 부스가 나와 가지고 8시간 정도 8분 정도 인터뷰에서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은행이 정부의 암묵적인 압력에 따라 합법적인 개인이나 기업을 금융 시스템에서 강제 배제하는 디뱅킹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릭 트럼프가 당한 겁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은 이러한 행정적 권력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금융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심하게 이걸 쓴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암호화폐 창업자들은 디뱅킹을 당하고 기소 위협을 받았고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죽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입니다. 은행들은 직원이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고 고객 명단에서 암호화폐 보유자를 걸러내는 등 비트코인을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처럼 취급했습니다. 은행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계좌를 강제 폐쇄하는 디뱅킹이 테러리즘 같은 모호한 혐의를 통해 정치적 반대자나 정부가 싫어하는 합법적 산업을 금융 시스템에 배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딴 사람이 아니고 이 사업가 출신이 직접 증언을 합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박해하거나 특정 산업을 박해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에서 완전히 신용카드나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백악관 여러분들 캐롤라인 대변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전개했던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트럼프 사업체의 디뱅킹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은행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네요. 바로 여러분들 이 영상 위에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한 겁니다. 박해를. 디뱅킹 은행을 사용하도록 못하는 겁니다. 특정 인물이 정치적으로 관련됐으면 여러분들 그걸 찍어가지고 사용하도록 정치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디뱅킹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데이비드 허위츠라는 사람이 디뱅킹을 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극우 성향이고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는 인민 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은행은 그를 테러리즘을 이유로 디뱅킹했습니다. 은행 계좌에 쫓겨났고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꼭 같은 일이 이런 트럼프 일가에 적용된 겁니다.
정부가 민간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인허가권을 이용해 가지고. 지난 4년간 암호화폐 사업에 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한 모양입니다. 예, 겁난 세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겁난 세상이에요. 극도로 악의적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처벌을 받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주체인 미국 정부에 의해서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봐가지고 디뱅킹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했겠네요. 해왔겠네요. 기가 찬 거죠. 은행을 사용하지 못도록. 예. 여기 여러분들 제프 조스, 예, 제프 부스가 하는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바이어, 예, 구매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은 없는 겁니다. 컨빅션 인베스팅은 오래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신념이 없으면 제프 부스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품을 잘 이해하게 되면 계속 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 높은 가격은 그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예. 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가 여러분들 다 야단입니다. 지금 98,000불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타이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전략적 자산으로 매입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완이 1등이 아니고 체코슬로바키아 국립은행이 100만 불을 투자한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내셔널뱅크가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을 구입한 겁니다. 비트코인 외에 스테이블 코인 등등을 구입한 겁니다. 앞으로 확대될 의향은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장문의 글을 발표한 겁니다. 실험적으로 최초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국립은행이 산 겁니다. 남부의 이런 명분인 에모리 대학교에서 아주 보수적인으로 운영하겠죠. 5,180만 불 비트코인 ETF를 산 겁니다. 그죠? 3년 전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16,400불이었습니다. 3년 전에 여러분들 깨우쳤으면 너무너무 여러분들 그죠? 오늘 비트코인 방송하시는 분이 한전에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 재구라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안목이 있어야 되죠. 안목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공부를 해야 안목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오늘로부터 3년 전 비트코인은 16,400불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여러분들 전문가인 존 버넷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주가가 214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래티지의 펀더멘털은 더 강해졌지만 심리는 약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실한 전문가인 조 버넷입니다. 2022년 5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완전히 희석된 순자산 가치 대비 0.71배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폭된 비트코인 레버리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200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없어질 수 없는 자산인 거죠. 없어질 수 없는 자산이니까 이렇게 9만 불 이렇게 내려가면 또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 투자하는 것도 뭐 괜찮은 그런 아이디어 같아요. 공부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리드리히 폰 하이액, 오스트리안 학파의 거두인 프리드리히 폰 하이액의 화폐 사상하고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이런 거론되는 모든 종류의 투자 정보는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고심한 다음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그런 어드바이스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